발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모셨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S&P가 5,500을 넘어서고, 예전에 한국 반도체 슈퍼을 전략, 요 책의 저자로서도 한번 또 이제 출연을 해 주셨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18만 원도 넘었었습니다. 하이닉스 이제 9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가치의 재발견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포텐셜을 사실은 우리가 뭐 작년 상반기 6월까지만 해도 뭐 어떤 회사 망한다고 막 그렇게 떠들었지만 네. 불과 8개월 만에 이건 뭐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우리로 봐서는 그 사이에 갖고 있었던 포텐셜을 너무 저평가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주가를 올리는 게 우리 개미들은 뭐 국내는 뒷북 쳤고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반도체 회사들의 포텐셜을 이제 확실하게 리빌레이션 해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달리 보기 시작했다. 이 예전에 한국 반도체 슈퍼을 전략이라는 책 제목처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래는 사실 좀 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슈퍼을 이제는 됐다고 보십니까? 입구에 들어섰는데요. 예. 그 슈퍼을이 다시 원래 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체 불가를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뭐 이제 우리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이 뭐 150조를 버네, 200조를 버네, 300조를 버네.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이게 캐파 확보예요. 그래서 설비 생산 능력을 얼마나 가지냐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뭐 200조든 300조든 간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벼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데 저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HBM 뭐 공장 한 3개씩 한 6개를 더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게 되면은 완벽한 이제 공급 능력 통제가 우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HBM 전용 라인 2-3개를 더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아무도 못 쫓아오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5달러 하던 게 30달러 가가지고 이제 떼돈이 벌리는 거지만, 네네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이 신규절 개발한 거 있냐? 생산 캐파 늘린 거 있냐? 신제품 개발한 거 없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까 D램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중의 전쟁이 만들어낸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특수가 사실 온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익이 200조다 300조다 그러지만 이게 4년 뒤에 그걸 2,000조 3,000조를 만드는 전략을 사실 지금 짜는 게 중요해요. 2,000조 3,000조라면 그 지금보다 어지러워요. 10배를 더 가는 거죠. 이익이요, 이익. 그렇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분기에 20조 내기도 어려웠던 회사들이 맞아요. 지금 이게 뭐 80조, 100조를 내잖아요. 그것의 이유가 가격이 이게 5달러 가던 게 6배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생산량이 같이 가더라도 가격 통제를 걸치면 이걸 10배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가격에서 10배를 더 올리는 전략이 뭐냐. 이것은 정말 대체 불가. 한국에 HBM이 없으면은 이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AI를 못하게 하는 캐파를 확보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술은 이미 우리가 맨 앞에 가 있고 네. 그것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중요하죠. 오늘도 삼성이 뭐 첫 번째로 HBM4를 철화해도 사진도 내고 그랬던데. HBM4 세계 그렇죠. 최초 양산 출하. 예. 근데 지금은 세계 1등 뭐 이런 1등 출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하죠. 많은 양.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는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아이러니하지만 누가 먼저
HBM4를 양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요거 그냥 미묘하게 좀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등하는 삼성의 초조함이 반영이 된 거죠. 아, 오히려. 그래서 지금 상황은 HBM은 이미 뭐 엔비디아가 얘기를 했지만 예. 있는 대로 다 사겠다. 그래서 이미 물량은 2026년에 생산되는 것 전량 다 입도 전매예요. 예.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게 기술 인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누가 빨리 이제 출하를 해내는 게 아니고 그럼 몇 개를 공급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 캐파를 이제 갖고 있고 지금 삼성이 이제 HBM3, 3E에서 이제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게 엔비디아한테서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금년 상반기도 지금 출하는 일본으로 했지만 그 엔비디아한테서 물량 얼마를 받냐. 그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가장 먼저 이제 트럭이 실었다. 거기는 물론 의미는 있어요. 삼성이 최근 한 2년 동안에 뭐 HBM 기술에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들었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극복했다. 이런 이제 상징성은 뭐 확실한데 네. 지금 있는 HBM의 수급 사항을 보면 먼저 내는 건 의미 없고 누가 더 많이 내냐. 요게 승부다. 근데 앞으로는 영업이익 2천, 3천조를 준비하면서 캐파를 더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제언을 또 해주셨고 사실 생각해보면 와 지금 기대되는 영업이익의 10배를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좀 불황일 때 한 2, 30조 대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거뒀던 거 생각하면은 그거 대비 현재 또 10배는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익은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10배, 10배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100배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을입니까? 뭐 그때는 우리 갑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최근 이슈로 놓고 보면 이제 HBM은 HBM이고 DRAM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해서 DRAM도 기존에는 뭐 스팟 가격이라고 해서 시장 가격이 있었고 고정 계약이라고 해서 한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보다는 막 6개월, 1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가져가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그냥은 아닐 것이다. 더 릴레이팅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아니 지금 DRAM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장기 계약 맺어버리면 안 된다. 더 좀 지켜보자.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조금 반도체 업계를 좀 자세히 때려보는데 장기 계약은 뭐 10년을 하든 5년은 상관이 없고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 얼마에? 그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가격.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년 장기 계약은 하는데 네. 단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요거는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이제 상황 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물량을 공급해 준다는 걸 개런티하는 것이지 고정 가격으로 이걸 공급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장기 계약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이 수익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의 상징이고 그것이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 불리하지 않냐. 불리하다는 것은 가격이 올랐을 때도 이제 못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거 아니냐는 건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반도체 가격은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 내가 빠지는데 그럼 빠질 때까지 앞으로 5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대박이죠. 그건 아닌가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게 반도체 기술 자체가 한 1년 반 뭐 18개월이면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뭐 2년씩 3년씩 그걸 한다는 것은 MOU라고 봐야 되고 정말로는 이제 연 단위 정도 계약을 하고 분기별로 지금 같으면 월별로 이제 가격을 다시 이제 재산정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뭐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아니고. 예. 사실 요거는 이제 전병서 소장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1세대 반도체 애널리스트시잖아요. 1.5세대인가? 1.3세대? 어떻게 되죠? 아무튼 한 17년, 18년 동안 반도체 네. 담당 애널리스트를 하셨고 또 리서치 센터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쪽을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수많은 사이클을 보셨잖아요. 사실은 삼성전자 흑자 쭉 기록을 하다가 뭐 한 2, 3년 기록적인 흑자 1, 2년 또 적자 이거 오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도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AI 시대 과거의 사이클은 확실히 벗어났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86년부터
리서치 본부장으로 승진한 2002년까지 제가 반도체를 쭉 봤는데요. 86년부터 하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항상 경기 호황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슈퍼사이클, 초호황, 이제 떨어지지 않는 이제 태양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엔 다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그 리서치 본부장 그만두고서도 이제 리서치를 계속하면서 한 40년 반 결과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이 꿀이 있으면 파리떼가 모이게 돼 있어요. 파리 때요? 그렇죠. 그래서 꿀이 있으면 이제 그걸 파먹으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아, 꿀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게 돼요. 지금처럼 마진이 뭐 58%, 60%면 이건 엔비디아 수준이에요. 네. 팔면 60%가 남는데 그 생산 캐파를 안 늘리냐. 원래 2년 반 걸리는 거를 날밤 세워가지고라도 이게 1년 반, 2년으로 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돈이 벌리면 룸이 있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게 돼요.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 하나는 최근 40년 동안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80년 초반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보면은 그 뭐 한 20여 개 이 팍 터지게 이제 싸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85년에 원래 인텔이 거기서 디램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85년에 일본 반도체 회사 NEC,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 오케이 그 6개 반도체 회사가 인텔을 완전히 죽여놓은 거죠. 그래서 인텔이 85년에 아 도저히 못하겠다 손들고 예. 우리는 이제 CPU만 하겠다. 그래서 인텔이 CPU 회사가 된 건데. 맞아. 거기도 메모리 이제 포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한 40년 동안에 그 22개가 3개로 줄어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 게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하고 다른 점은 사이클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경쟁자가 줄었고 또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2개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우리 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도 뭐 자기네가 HBM4도 뭐 한다고 아직 탈락한 건 아니다. 최근에 막 그러던데요. 뭐 이제 턱걸이 하는 거죠. 아, 턱걸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90%를 장악을 우리가 오기 때문에 이것의 사이클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이제 예를 들어 10개나 20개가 있으면 시장이 사이클을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한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근데 독과점이 되면 그건 예를 들어서 사실은 DRAM 가격을 생산량을 배로 늘려가지고 매출액을 2배 늘리는 거나 생산량을 50% 줄여가지고 가격을 2배 올려서 매출을 똑같이 맞추는 거나 똑같죠.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 20개나 10개나 뭐 5개가 있으면 어떤 한 놈이 생산을 줄인다거나 늘려갖고는 시장이 새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2개 회사밖에 없다고 하면 이 2개 회사가 얼마든지 생산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은 시장이 이제 과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클 수가 없다. 그래서 원가 이하로 판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 40년간의 큰 변화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수요가 지금 이제 새로운 수요가 사실은 생긴 건데 인터넷 붐 때 마찬가지로 반도체 없다고 난리 쳤고 네. 또 모바일 있을 때 그 난리를 쳤고 지금 이제 AI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큰 기술의 변혁기마다 큰 수요가 한 번씩 있고 또 지금 같은 이제 이런 가격이 5달러에서 30달러까지 뭐 6배가 6개월 만에 트는 거는 이거는 자주 있는 일 아니고요. 25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25년 전이라면 인터넷 혁명. 2000년 때요. 예. 예,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사실은 온 거고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이익이 많이 나면 뭐 지금 이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영원히 가고 싶죠. 그렇지 않다. 일단은 과거랑 치킨 게임의 양상도 다르고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 사이클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앞에서 이제 영업이익 뭐 2천억, 3천억을 준비해야 된다. HBM 생산 라인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공급이 많이 확대가 돼서 마진이 떨어질 염려? 그거는 없는 거예요? 양쪽이 다 충분히 그게 놓고 있는데 보잖아요. 대신 이제 그것을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CXMT나 YMTC나 또 뭐 대만의 난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이런 마이너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이게 워낙 마진도 좋고 이게 수요가 커 보이니까. 근데 이것하고 격차를 우리가 크게 벌리는 것이 중요를 해요. 벌려가면서 생산 확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생산 캐파를 한 2배를 더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켓의 수급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죠. 따라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을 확 늘려가지고 가격을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내버리면 쫓아오는 애들이 다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증설을 못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먼저 해놓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물량 확보가 이번에 이거는 이제 관건이지 기술은 어차피 뭐 시간이 1년 6개월 그 사이에 서로 캐치업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장은 이거 2년 반 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HBM 라인을 증설하는데 기존 DRAM보다 한 1.6배의 공간이 더 필요하고 삼성은 P4 평택에 조금 남아있고 공간이 하이닉스는 M15X라고 하는 공간 조금 있어서 또 여유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용인에다가 우리가 지금 뭐 몇백만 평 지금 반도체 전용 공장을 지금 지어요. 그 공장은 또 새로 예, 짓는 남사 것도 이쪽에 있고. 삼성 뭐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 거기다 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뭐 HBM 이제 4, 2도 준비할 테고 5, 6 계속 준비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포 다음번에 뭐 4, 2, 5, 6 그 시리즈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1년마다 하나씩 이제 성공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사실은 가져가야 기술 격차는 기술 격차고 이게 생산 격차를 내는 것이 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CXMT, YMTC, 난야, 마이크론이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DRAM을 우리가 초격차로 앞서 왔던 건데 그렇죠. 이제는 HBM을 더 앞서 나가는 최근에 삼성전자 좋아진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그 1C 방식 재설계했는데 그게 또 마침 잘 돼가지고 그걸로 HBM4를 쌓아 올려가고 있고 해서 이게 뭐 하이닉스 1B 방식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거고 더 수율도 좋고 성능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지금 40년 커리어를 가진 이제 기업이 그리고 40년 동안 1등 했던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지먼트의 판단 뭐 미스로 이제 기회를 놓친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 체력이나 기본은 어디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잃어버렸던 야성 이제 우리가 어떻게 2등을 해. 이제 여기에 각성이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지금 새로 오신 이제 CEO가 그쪽 부분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오더하는 것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오더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략은 이제 백투더 베이직 설계부터 다시 하자. 이제 여기에 원래 그 문제점이었던 것을 제대로 짚었고 또 이제 묘하게 이게 타이밍이 지금 뭐 HBM의 수요 폭증하고 딱 맞물리면서 이게 성과가 이제 제대로 난 거죠. AI 거품 논쟁이 사실은 25년 하반기 내내 좀 시장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거는 살짝 좀 넘어서는 것 같고 최근에 알파벳마저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뭐 40년 뭐 특히 장기물로 발행을 했는데 거의 영구채로. 그러면 AI 거품 논쟁을 계속해서 넘어서려면 빅테크들의 이 투자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또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은 정말 클럽에서 음악이 뭐 끊어지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무대에서 못 내려오죠.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딱 그 영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려오면 바로 죽음이고 지금까지 퍼놓은 돈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이거 빼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all or nothing 게임 이제 끝까지 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작년에 뭐 빅4 기준으로 보면 한 4천억 뭐 이 정도 했다가 금년에 지금 6천억 뭐 7천억까지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뭐 부동산 살 때 그런 얘기 표죠. 영끌 AI를 한다 이건. 그래서 있는 돈 다 끌고서 지금 이제 그 지르는 거고 이미 이제 영끌을 못하는 쪽이 그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데가
이제 외부에서 사채를 쓰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사모들한테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뭐 1,000억, 2,000억씩 집어넣는 건데 네. 사채 써가지고서 성공하는 사업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미국의 AI는 생존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 AI의 특징상 이것은 올라놨으니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1등 못하면 다 죽고 그 대열에서 손 떼는 순간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달라들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못 먹어도 고. 그래서 이제 금을 누가 캘지는 지금 뭐 모르지만 원래 M7이라고 난리 쳤다가 2개 이미 탈락을 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하나가 또 이천거리고 그래서 지금 한 4개 정도 예전 같았으면 CSP들을 뭐 7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4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 지금 또 헤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정리가 되는 탈락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라클 좀 흔들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주가가 그걸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아마존도 지금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죠. 아마존마저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재자가 언제가 제일 힘이 세냐 그러면 망하기 전날이 제일 세다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AI 회사들도 언제까지 이 투자를 미친 듯이 할 거냐 하는 것은 망하기 전날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좋은 것이 뭐 망하든 말든 이제 반도체만 사가라. 메모리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싸움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우리는 뭐 더 많이 파는 그런 구조. 그래서 지금 AI 모델라는 회사는 주가가 다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도 마이크론 뭐 계속하고 있고 우리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수 5천을 만들어낸 실제로 딱 2종목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정확하게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미국장에서 빅테크들 주가가 흔들려서 우리 개장 초에 좀 걱정이 되더라도 AI 소프트 기업들 주가가 폭락을 해서 개장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걱정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다 말아 올리고 삼성전자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 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거 알고 있다는 거잖아. 니들이 아무리 박터지게 싸우고 언젠가는 누가 망할지 모르지만 니들은 어쩔 수 없이 반도체를 사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서는 천행이라고 뭐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건 정말로 우리 운이다. 어떻게 이런 이제 중국이 저렇게 제조업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힘들고 또 정치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냐. 그래서 돈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주식이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뭐 음식료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IT도 딱 하나잖아요. 반도체만. 그래서 이거는 귀신같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슈퍼을의 반열에 지금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 슈퍼을을 진짜 슈퍼을로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이제 특단의 조치가 사실은 있어야 되죠. 항상 전명서 소장님이 많이 강조해 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돈의 흐름을 보면 된다. 돈은 알고 있다. 돈의 IQ가 훨씬 더 높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